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에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3일차 오늘의 3시의 페미니즘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3시의 페미니즘은 성별 임금, 우리가 3시에 이렇게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게 성별 임금 격차에 항의하는 3시 스탑 운동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페미니즘의 이야기를 3시에 모여서 해보자라고 기획이 된 것인데 그 기획 취지에 굉장히 잘 맞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노동의 존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상과 노동 현장에서 쌓아오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1시간 정도 함께 나누고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3시의 페미니즘의 이름은 싸우는 노동자, 그 이름 여성입니다. 저희 고양이가 줌을 좋아해가지고요. 줌만 트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고양이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화평론가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사실 기가 막힌 기획이어가지고 기획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이제 언택트 시대에 면대면으로 뵐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 모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또 3시의 페미니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뵐 수 있는 자리에 또 의미 있는 자리 제가 너무 동의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하고도 또 이야기를 열심히 나눠볼 텐데요. 이 자리에는 저 말고도 노동자 6분의 이제 노동자를 모셨습니다. 화물연대 김진아 지부장님, 아시아나 KO 김계월 지부장님, 기간제 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님, 방송작가 유니온 김한별님, 톨게이트 지부 도명화 지부장님, 알바노조 이렇게 6분이고요.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시간이 50분밖에 없고 하지만 선생님들의 말씀 굉장히 많이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커서요. 빨리 마이크를 오늘 이어 말하기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아 지부장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함께 하고 계시죠? 네네.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신항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 김진아입니다.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보이시나요?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에어프레시너 방향제입니다. 그동안 여성으로서 유리상자 속에 탁한 공기만 마시다가 차별금지를 법제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공기가 상쾌해진 것 같기 때문인데요. 제가 40이 돼서야 첫 직업을 구하려고 구인 광고를 보니까 남녀를 구분해서 이제 채용하더라고요. 다 같은 사람인데 이 일은 남성이 하면 안 되나? 뭐 내지는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은 왜 못하지? 하는 의문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화물차 운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전부 다 여자는 못한다 였어요. 여자는 못한다. 근데 이제 저는 다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저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물차 운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근데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 화물차 운전직이 원체 남성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서 그런지 모든 환경이 남성 중심이라 편의시설조차 여성을 위한 게 없었어요. 또 화물차 휴게소 내에 뭐 샤워 시설이라든지 공장이나 집이나 부부 내에 화장실 같은 데 여성을 위한 공간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종은 성별 임금 격차보다는 이제 회사나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의 인식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고용 형태처럼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하는 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죠.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그런데 이 차라는 게 가만히 세워놔도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나도 똑같은 비용을 소모하고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여자가 그만큼 벌면 됐지. 대신은 남편이 보니까 뭐 조금만 벌어도 된다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일을 좀 적게 줘요. 적게 주고 그리고 여성의 노동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뭐 알고 보면 저것도 아내가 돈 벌던데 그리고 나도 다른 남성들하고 같은 이유로 그리고 같은 강도의 일을 하는데 뭐 마치 놀러 나온 사람 취급하면서 가볍게 대하거나 뭐 직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도 아래 사람 대하듯이 하대하면서 뭐 구면이든 초면이든 성희롱도 서슴지 않는 거죠. 솔직히 저희 남편도 좀 문제인데 지금은 좀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힘들어하면 뭐 대충 하고 들어와라, 뭐 오늘 씻고라, 내지 뭐 떼차꾸라, 뭐 이런 식으로 제 직장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 직장도 내 노동도 당신의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주지시키고 이야기했었어요. 차별 금지를 위한 투쟁을 얘기한다면 제 생각에는 차별 금지를 위한 투쟁은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금녀의 세계이다시피 한 화물 노동에 발을 들인 자체가 투쟁이고요. 또 같은 사람이자 같은 노동자로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뭐 성이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사람 모두 다 같은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려면은 의식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되겠지만 차별 금지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면 결국 강제적으로라도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끝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화물 노동이 금녀의 노동이라고 지대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여성 노동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화물 노조 최초의 여성 지부장 이시잖아요. 그래서 선거에도 출마하시고 또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할 때 그 문화와 싸워서 사실 지부장도 되시고 또 목소리도 내시고 하시는데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부장 선거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지 그때는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성이다 보니까 뭐 최초다시피 하니까 전부 남성밖에 없어서 일단은 우려를 다 하세요. 우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뭐 다른 매체에도 좀 나갔었는데 하필이면 그분하고 너무 비교를 하셔가지고 아이 제대로 하겠나 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지지해 주셔서 크게 큰 어려움 없이 당선은 됐는데 이 자체가 뭐 획기적인 일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이 많지 않은 분야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한 명의 여성이 다른 여성들을 과대대표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어떤 무능을 보였을 때 다른 여성들이 그런 뭐 굴레를 같이 뒤집었어야 되는 어떤 어려움도 있구나. 그 문화 자체와 좀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성 노동자가 많지 않은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시면서 활동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여성 최초의 지부장으로서 요거는 내가 하고 임기를 끝내고 싶다 하시는 목표가 혹시 있으신지 또 궁금한데요. 그거 들어보고 그다음 마이크를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성이라서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솔직히 지금 계속 뭔가가 계속 남성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최초의 여성 최초 이게 사실 좀 거슬려요 저는. 음. 뭐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주목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자체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이 직종에 또
성비가 좀 균등해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여성분들이 좀 선입견을 가지고 좀 두려워하는 직종이라 뭐 항상 얘기를 해요. 뭐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저 동서라도 생각만 있으면 얘기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화물연대 이 노동운동 이 사회운동에도 좀 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사실 현장에 계셔가지고 차에서 카메라 켜신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얘기 나눠줘서 또 지부장님 말씀해준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성, 남성 나눌 문제가 아닌데 어딘가에 서 보이지 않게 처져 있는 그 줄들을 우리가 넘어서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아시아나 KO의 김계월 지부장님으로 마이크를 좀 옮겨가 볼 텐데요. 지부장님 오랜만에 뵈요.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네, 마이크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되나요? 네네. 네네. 네. 잘 들리고요. 또 여러 가지 네. 소식들이 있던데 아시아나 KO에도 소식과 함께 지부장님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원직 복직이다. 아시아나 KO 지부 지부장 김계월입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지난해 5월 11일 해고가 되어 오늘 이 순간까지 복직 투쟁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이라고 하니 우선 우리 아시아나 KO 지부는 정부로부터 아니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정말 요즘엔 더 절실히 느끼는 상황입니다. 진호위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요. 얼마 전 8월 20일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법부에서도 이런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과정이 정당한 어떤 판결이 내려졌구나라고 잠시 정말 벅차고 기분이 좋았었죠. 그런데 회사는 지금도 교섭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조차 부당해고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도 노동자들을 거리에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그 사측이 우리가 볼 때 노동자들을 여전히 하찮게 여기고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재벌가의 못된 습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요 며칠 분노스러웠어요. 정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을 해서 이 더운 여름 아니면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이렇게 목매어 외치고 아니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살아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들 때도 너무 많지만 세상이 이렇게 너무 한심스럽고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원직복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측은 전혀 복직시킬 의사가 없는 모양이에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사측이 이런 행태를 부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가진 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놓고도 눈꽃만큼의 양심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인간들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터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 건지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요.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는 재벌가 박상구는 감옥에서도 반성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대로 그냥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인지 우리 KU 지부는 정말 요즘에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든 복직을 하려고 애써보곤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빨리 일터로 돌아가 정말 노동자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현장에 있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전혀 방치하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방치하면 도대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지 정말 이 지난한 싸움에 너무 힘이 들고 정말 어쩔 땐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대체가 싸워야 되는 건지 이 법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도대체 자본가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건지 정말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왜 차별받아야 되는 건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서 정말 화풍에 걸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차별받고 그러니까 차별받아도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아니면 전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노동청 정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일 요즘에는 금호아시아나 본사 거기를 또 떠나서 지금 박상구가 소유하고 있는 삼청로 근처에 금호미술관 앞에서 매일 선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태도는 너무 기가 막힌 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을 우롱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부당해고 받아서 지금까지 1년 3개월을 싸운 이유는 우리가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현장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으면 교섭이라고 내놓은 안이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복직 후 바로 퇴사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법만 없다면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꼈거든요. 가진 자라고 어떻게 하청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하청 노동자들을 이대로 그냥 거리에 고통 속에 몰아놓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이게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 정말 우리 해고 노동자들은 오늘 또 그냥 행여나 어떤 실마리를 찾고자 무던히 애쓰고 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박상구나 이런 악덕 사장에 대해서 정말 감옥에 있는 그 박상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좀 듣고 입이 있으면 제발 말 좀 해달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박상구 너 같은 인간이 막말로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아시아나 항공을 말아먹고 경영 실패로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박상구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요. 네, 지부장님, 저희가 또 시간이 정해져 네. 있어가지고 나눠주신 말씀 사실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고 전 특히나 지부장님께서 노동자의 삶과 뭐라 그럴까요? 생활이 그야말로 그리고 생명이 노동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꼭 사회에서 기억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아시아나 KO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1호 해고 사업장이거든요. 코로나 네.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성을 가지면서 계속 아시아나 KO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이따가 채팅창에 아시아나 KO 그 투쟁 현장 그 후원할 수 있는 계좌 있잖아요. 올려주시면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빨리 그 다음 기간제 교사노조 위원장이신 박혜성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볼 텐데요. 위원장님 함께 계시죠? 위원장님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됐나요? 네. 저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박혜성입니다. 지금은 기간제 교사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도움닫기입니다. 왜냐하면 차별 폐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자신감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성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하면서 겪는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 면접을 보는데요. 그 면접 과정부터 부당한 질문으로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여성 기간제 교사들은 결혼은 했느냐, 출산 계획이 있느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고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을 알아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통해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싸움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 노조에서 교육부에 이런 부당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면접 시에는 이런 결혼 여부, 임신이나 출산 계획들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학교가 있고 기간제 교사들이 이런 일을 제보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사들처럼 출산 휴가, 가족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1년 계약을 하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권리 다 챙기면서 기간제 교사 오래 할 수 있겠어? 하며 관리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기간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정규 교사에게는 난임 지원비, 산모태와 검진비, 출산 축하금 등을 지급하지만 기간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 노조는 이런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 교육부, 교육청에 계속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전에 출산을 앞둔 기간제 교사를 학교장이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도 기간제 교사들은 출산 휴가를 90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학교장이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렸고 해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노조는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들 또 여성 기간제 교사들의 차별 폐지 투쟁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비정규직, 성별, 장애인, 성적 지향, 이주노동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폐지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제정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기간제 교사 노조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저한테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권리가 이미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닌데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지 않는 문화, 이런 것과 네. 사실 노조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너무 든든하고 그런 문화 자체를 바꿔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이 하신 인터뷰를 제가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실제로 뭐 금전적인 이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노동을 가르치는 일의 존엄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그 동등한 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와닿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기간제 교사 노조가 함께 해주고 계셔서 저도 시민으로서 응원하면서 또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본단 말은 이상하네요. 계속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마이크를 넘겨볼 텐데요. 방송작가 유니온의 김한별 지부장님, 네, 마이크 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시사교양 분야에서 작가로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지부장 겸 상금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차별금지법은 저희 희망이라고 적어봤어요. 희망이라고 적어본 이유는 일단 차별금지법 통과로 저에게 그리고 또 방송 작가들에게 큰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작가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작가들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마 방송 작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마 글을 쓰는 직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글도 씁니다. 하지만 글 쓰는 건 굉장히 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 방송 기획하고 취재, 섭외, 촬영 준비, 구성, 편집, 자막 등등 방송 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할을 맡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방송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뿌듯하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하지만 작가들은 이런 솔직 차별 속에서 좀 큰 괴리 속에서 좀 일을 해오고 있어요. 작가들이 크게 겪는 그 차별로 크게 고용 형태로부터 겪는 차별,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 이렇게 두 가지 차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들은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TBS에서 일하고 있는 작가들 10명을 제외하고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 작가들은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계약직도 없습니다. 사실 당연히 방송사에서 이제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방송사에서 이제 업무 지시를 내리겠죠. 하지만 방송사에서 작가들이 좀 자유롭게 지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 길게는 하루 15시간, 뭐 주말 휴일 없이 일을 내내 하고 있는데 사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일을 많이 해도 추가 수당이라든지 여러 퇴직금, 실업급, 여러 노동법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9월 3일인데 오늘 방송의 날이에요. 앞서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왔는데 이날 방송의 날에는 방송사 정규직들인 PD나 기자는 출근을 안 하고 쉽니다. 약간 빨간 날처럼. 그래서 방송의 날을 또 기념해서 한국방송대상이라는 행사도 열리는데요.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상도 프로그램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작가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정규직 PD, 기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이 정말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차별을 좀 극명하게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용구조에서의 차별을 좀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작가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94.6%가 여성이에요. 사실 저는 방송작가 직군 이 자체가 방송제작 현장 내 성차별을 좀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나 PD들과 굉장히 업무들이 많이 겹쳐요. 사실 그렇지만 고용구조나 임금은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작가들도 굉장히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지. 애 낳으면 일 그만둘 거지. 애 낳고 돌아오면 감 떨어진다.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이만큼 돈 받아가도 괜찮지. 방송작가 일은 여자들이 하기 좋다. 사실 여기서 여자는 아내, 엄마, 뭐 라는 의미로 사실 치환이 되죠. 사실 여성들의 일은 집안일하는 것, 여성들의 노동은 좀 부차적인 일로 취급되는 것 때문에 여성의 노동 환경은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사실 그런 성차별이 방송 제작 현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방송 작가들의 노동 환경을 좀 이렇게 망가뜨려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성들이 많은 것은 사실 작가들뿐만이 아닙니다. 방송 제작 현장에 굉장히 많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현장에서 작가들은 좀 다방면으로 좀 싸우고 있는데요. 작가들이 먼저 좀 프리랜서가 아니고 우리는 방송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인력이다, 노동자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MBC에서 일하던 작가님들이 부당해고로 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회사에서는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고 그냥 계약 만료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작가님들이 10년을 일을 하셨거든요. 10년 동안 일하는 곳에서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으로 계약 해지, 이건 부당해고다 해서 저희들이 노조에서도 같이 싸워왔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3월에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행정 판정을 처음으로 좀 받게 되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개인이 좀 싸우는 일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방송사의 근로감독 좀 나와달라, 직접 나와서 이 현장을 봐라 해서 지금 KBS, MBC, SBS에서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많이들 모르고 계실 거예요. 방송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거대한 벽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송 권력보다 좀 더 큰 힘, 연대의 힘으로 좀 큰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방송 작가들이 고용구조나 성별로부터 겪는 그런 차별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를 좀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희망으로 좀 적어보았고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많은 여성 활동가 동지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치열하게 현장에서 투쟁하고 계신 것 사실 너무 응원하고 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면 좀 못할 것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하는 모든 여성들, 투쟁하는 모든 여성들 늘 응원하고 그 곁에 저와 또 저희 방송작가 유니온들 함께 하겠다는 응원의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에 몇 개 출연하면서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작가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부당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너무 저도 절감하고요. 그래서 더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와닿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 잘 모르잖아요. 혹시 소식이나 이런 것들 좀 받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네. 가서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그다음 스피커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명아 민주일반노조 톨게이트 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지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톨게이트 노동자 도명화입니다.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투쟁이다. 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를 저희가 싸우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를 저희 투쟁에서도 봤듯이 이 사회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연대를 만들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의 투쟁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투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조차도 그게 차별인지를 모르고 일을 해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고용의 불안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차별은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고 소수의 남자분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똑같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의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거의가 관리자의 운영사로 위주의 남자들과 더 많은 여성의 노동을 비교했을 때 저희는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더 많은 육체적인 노동과 더 많은 뭐 심사나 이런 업무에서도 하나도 배제 없이 일을 하면서도 과연 그 임금에서의 차별과 그리고 똑같은 남성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납 업무를 하는 거는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맞지 않다고 해서 따로 업무를 편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업무라는 게 사실은 육체적인 노동에서 저희보다 더 수월하고 근무 환경도 더 좋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저희는 이제 차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중년의 여성 노동자들이다 보니 사실 재취업에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서산 톨게이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시골에서 거기도 이제 시골이라면 시골인데 시골에서 40대 중년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기 이 회사를 그만두고 또다시 다른 곳을 취업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운영자나 관리자들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막 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참고 살았다. 이게 차별인지는 몰라도 참고 살 수 있었지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계속적인 해고가 발생되고 그 안에서 그 불안감으로 더 위축되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직장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죽은 거는 다름없지 어떻게 이걸 직장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는 이제 불만이 일어났었고요. 아시겠지만 뭐 문재인 정권에서 저희에게 이제 자회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든 잘못된 자회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왜 자회사를 가야 되냐. 그래서 반대를 했었고 너무나 많은 1,500명이 집단 해고가 되는 사태가 2019년에 벌어졌었죠. 근데 그 2019년에 과연 우리가 그 전에 이런 투쟁이라도 한 번은 해보신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잘릴까봐 감히 말 못하고 참고 있었던 우리 수납원들이 해고되는 그 순간에 그 힘을 모아서 싸울 수가 있었고요.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불평등한 이 사회 속에서 일을 했었고 우리가 그걸 차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더 분노를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투쟁이라고 남들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지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런 투쟁을 또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노가 모여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그 세상을 바꾸는 거에 내 하나의 힘이 보태져서 동참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 이제 사회에 더 많은 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하시고 저도 이제 틈틈이 참가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저희 조합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투쟁하고 지금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또 불평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부가 같이 하자 라고 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많이 차별받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하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요. 도로공사 내부에 여성 화장실이 되게 적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사 안에 남성 위주의 이제 사업장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엄청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사가 1, 2층이 있으면 1, 2층 모두 남자, 여성은 1층만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게는 이런 것도 저희는 차별이다.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조금 이런 작게지만 계속 싸워서 나가서 좀 바꿔내야 되는 이런 것도 차별이고 지금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는 게 지금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수납 업무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이제 현장 지원직이라고 해서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 조합원들 같았으면 그런 업무를 줬으면 네 하고 받고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투쟁을 해봤던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너네가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직급의 차별이고 이런 부분을 계속 알리면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조그맣게는 우리 현장에서 바꿔나가겠지만 크게는 이제 이 사회 전체에 차이를 인정하는 게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 속에서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투쟁 없이는 쟁취가 없습니다. 투쟁. 지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번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또 우리가 함께 오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바노조 조합원이신 마이크 로 함께 하고 계시죠.
네, 마이크 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이자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알바 노동자입니다. 저에게 차별금지법은 싸움을 시작하는 힘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로서 겪는 차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은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문제이고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차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을 특정하기는 참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인 만큼 존재에 대한 차별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은 어떤 일이 차별인지 차별이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차별인지를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여성 알바 노동자로서 서점, 카페, 편의점, 음식점,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전에 속해 있던 정당에서 알게 된 중년 남성 당원의 가게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구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인권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친근하게 대했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되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저에게 성적 희롱이라는 의미의 플러팅을 검색한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제게 뽀뽀를 하자고도 했습니다. 또 레즈비언은 어떻게 성관계를 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굉장한 성적 수치심과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남성이었다면 그가 제게 그런 언행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성적 대상화는 많은 여성 알바 노동자들이 여성이자 또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알바 노동자이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차별 문제입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성 사장님은 알바 교대를 하러 온 제게 정치적 성향을 여쭤보셨어요. 너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몇 번이나 이제 저 여쭤보시길래 정의당 동구 이렇게 답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는 정의당이랑 태미가 제일 싫어 이러면서 감성팔이 하는 애들이 제일 싫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꽤 우스운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이 가신 후에 급하게 카톡 배경사진을 바꿨습니다. 제 카톡 배경사진에는 페미니즘 깃발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장님이 제 카톡 프로필을 보면 저를 해고할 수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장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알바 노동자이지만 개인 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해고가 더 쉬울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을 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도 같은 일터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사장님의 페미 차별 발언은 실질적인 해고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에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맞서 싸운 경험은 부끄럽지만 많이 없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한데요. 근본적으로 알바 노동자들이 차별 발언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운동을 할 때 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조직화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려워요. 많은 알바 노동자들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한 사업장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소수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한 공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그런 노동운동 현장에서의 조직화 방식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너무 불안정해서 함께 노조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적은 시간 일하고 작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좀 투쟁을 하는데 용기가 좀 덜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쉽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작은 돈마저 너무너무 중요한 생활비인 처지라면 더욱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또 알바를 하지 않으면서 알바 노조 활동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알바를 하면서 알바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조직화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차별을 겪어도 싸울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알바 노동자가 차별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알바 노동자는 싸울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너가 그러니까 알바나 하고 있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이나 하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차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당하더라도 웃어 넘길 수밖에 없거나 없던 일로 치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바 노동자, 특히 여성 알바 노동자에게 차별은 더욱 견고하게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없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할 위험을 느끼는 현실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말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차별인지, 또 금지되어야 할 차별 행위는 어떤 것인지, 또 차별을 없애가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차별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이자 힘이 생긴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을 때 알바라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알바 노동자들이 차별을 알아차리고 함께 모여서 싸움을 시작하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싸움을 시작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합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를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6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50분 너무 짧다. 우리 이거 한 3시간 정도 다시 계획해서 한 번 더 해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제 3시의 페미니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제 좀 제정하자. 15년이나 묵혔으면 당신들도 지긋지긋하지 않니?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국회의원들에게 일 좀 하라고 문자 항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항의 그러니까 온라인 농성 문자 액션 함께 참여해 주실 번호를 지금 여기 어디 띄워주신다고 했는데 네, 뜨고 있나요? 네, 뜨고 있지 않군요. 네,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 적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떴습니다.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장 010-4500-2342이고요. 윤하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010-4749-4549로 문자 항의 액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또 미류 님께서 세력화하는 서로의 곁이 되어줍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서로의 곁이 되면서 함께 문자 보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이어 말하기 함께 해주신 분들 여기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뭐다라고 쓴 요거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인증사진을 남겨서 또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차별금지법은 오늘 이제 6분 말씀 들으면서 노동 존중이다라고 저는 써보았는데요. 네, 사진 다 찍혔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찍혔나요? 됐나요? 네, 촬영이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50분 동안 이야기 나누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내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3시의 페미니즘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3시의 페미니즘 안내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주제들 좀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 기획이 놀랍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모았나 싶을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차별금지법, 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온라인에 모여서 또 뜨겁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함께 내면 좋겠습니다. 50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경험과 소중한 생각 함께 나눠주신 6분의 연사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3시에 페미니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합의, 사회적 합의. 우리가 바로